나이가 들수록 눈 주변에 생기는 잔주름과 처짐 때문에 고민이시죠? 이 눈 주변에 생기는 피부 노화를 해결하는 가장 완벽한 시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현 원장입니다. 눈가나 눈 밑에 생기는 잔주름 혹은 점점 더 무겁게만 느껴지는 눈꺼풀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이 눈 주변에 생기는 노화 현상은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는데요. 아무래도 얼굴의 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 중 하나가 눈이기도 하고, 또 남들에게 가장 잘 보여지는 부위가 눈이기 때문에 이 눈 주변의 주름이나 처짐에 그만큼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눈가의 노화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찾아오게 됩니다. 눈가의 피부는 다른 부위보다 약 40% 정도 피부가 얇고, 또 항상 눈을 깜빡이기 때문에 주름이 지기도 쉽죠. 게다가 피지 분비가 적은 편이라 건조해지면서 탄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미리미리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또 확실한 개선을 위해서 피부과에 찾아오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눈가의 피부, 특히 눈꺼풀은 매우 특수한 부위이기 때문에 말처럼 개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부가 얇기도 하지만 동시에 안구를 직접적으로 덮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로 인한 화상에 취약하고, 자칫하면 안구를 손상시켜 시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굉장히 조심스레 시술을 해야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시술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나요? 만족스러울 만큼 눈 주변의 피부 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술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눈가 피부의 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술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피부 탄력 및 노화 개선을 위한 시술 중 가장 유명한 시술이 바로 써마지이죠. 이 써마지의 팁 중에서는 눈꺼풀과 같이 아주 얇은 피부를 대상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아이 써마지가 있습니다. 아이 써마지는 고주파 에너지를 피부 진피층에 집중시켜 새로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쫀쫀해지는 느낌과 함께 눈 주변 피부의 탄력과 주름이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 아이 써마지는 윗눈꺼풀, 아래 눈꺼풀을 포함하여 눈가, 눈의 내측까지도 골고루 시술이 가능한데요. 안구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형태의 아이 쉴드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225샷용 팁과 450샷용 팁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피부 노화 상태에 맞춰서 적절한 샷수를 선택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써마지의 팁에는 타임약이 걸려 있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이 450샷의 일부만 사용하고 이 남은 샷을 나중에 다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적절한 샷수를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써마지 시술을 할 때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시술 중 통증인데요. 이 아이 써마지는 일반적인 써마지에 비해서는 통증의 정도가 훨씬 덜한 편입니다. 고주파 자체에 의한 통증보다는 오히려 시술할 때 아이 쉴드가 눌리면서 발생하는 압력 때문에 불편함을 표현하시는 경우가 더 많죠. 평소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도 대부분 무리 없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통증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정품 팁을 사용하는지 여부겠죠. 시술 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면 재생팁이나 불법 팁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눈앞에서 직접 팁을 개봉하고 정품 인증번호를 확인해 주는지를 꼭 확인하고 시술 받도록 하세요. 아이 리쥬란, 다른 말로 리쥬란 아이는 눈가 주변에 생기는 잔주름을 타겟으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리쥬란 힐러와 동일하게 연어의 DNA에서 유래한 PN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N은 인체적 각성이 매우 높으면서 피부 재생 효과가 있어 수분량과 탄력을 좋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 리쥬란이 이 리쥬란 힐러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이 아이 리쥬란은 눈가 피부에 조금 더 적합하게 점성이 낮고 엠보싱이 덜 생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눈가의 피부는 워낙 얇기 때문에 시술하고 나서 부기가 생기기도 쉽고, 또 엠보싱이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눈가의 피부만큼은 아이 리쥬란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겠죠. 또한 이 아이 리쥬란에는 34게이지의 아주 가느다란 나노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멍과 통증을 최소화하면서 시술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는 아이 리쥬란의 가장 큰 장점은 아주 꼼꼼하고 디테일한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 어떤 시술보다도 가장 정교하게 시행할 수 있는 시술이 아이 리쥬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세한 주름이 존재하는 눈 주변의 어떤 피부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 시술자의 실력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은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이 리쥬란의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굉장히 부작용은 적지만 한 번의 효과가 확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인데요. 체감이 될 만큼 충분히 주름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시술이 필수적이고, 따라서 아이 리쥬란을 단독 시술로도 진행하지만 아이 써마지나 아이 울세라와 같은 다른 시술과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울세라는 울세라의 특수한 팁을 사용을 해서 이 눈 주변 피부 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술입니다. 보통 처진 턱선과 이중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울세라는 대부분 3.0mm, 4.5mm 팁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눈 주변의 피부 노화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울세라는 1.5mm 혹은 3.0mm 팁을 위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눈 주변의 피부는 굉장히 얇고 공간이 좁기 때문에 얕게 들어가면서 안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팁을 사용하는 것이죠. 단, 아이울세라는 앞서 설명드린 아이서마지, 아이리쥬란과는 시술부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이서마지, 아이리쥬란이 주로 눈꺼풀에 집중적으로 적용하는 시술이라면 아이울세라는 그보다 바깥쪽에서, 즉 눈썹 윗부분이나 눈가 외측 혹은 아래 눈꺼풀 부위에서 노화를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부위만 보더라도 아이서마지, 아이리쥬란과는 다른 효과가 있을 것이고 서로 병행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음은 분명하죠. 아이울세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울세라의 효과처럼 피부를 살짝 당겨줌으로써 리프팅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눈썹 위쪽에서 눈썹을 당겨 올려주기 때문에 눈꺼풀 처짐과 눈매 처짐을 개선할 수 있죠. 또한 아래 눈꺼풀 밑으로 눈밑 지방이 돌출된 경우에는 지방층을 일부 수축시켜 눈밑 지방을 일부 개선하는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서마지나 아이리쥬란이 보통 눈꺼풀 자체의 주름이나 탄력 개선에 초점을 맞춘 시술이라면 이 아이울세라는 눈가의 외측이나 눈꺼풀 처짐 혹은 눈밑 지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시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울세라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의 두께나 눈꺼풀 처짐의 정도, 눈밑 지방 돌출의 정도, 또 환자의 기대치, 또 시술자의 실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눈 주변은 해부학적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부위이고 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에 시술의 효과는 떨어지면 물론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련된 시술자에게 정확한 샷수, 정확한 강도, 또 정품 울세라를 시술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모든 시술을 다 받으면 눈 주변에 발생하는 모든 주름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술은 이 눈 주변의 잔주름을 해결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이 근육이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표정주름을 잡아주기까지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아도 눈을 찡그리거나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굵은 주름이 고민이시라면 반드시 보톡스 시술이 필요합니다. 눈 주변의 표정주름을 관장하는 근육은 알륜근이라는 근육인데요. 눈을 감거나 뜰 때, 눈을 찡그릴 때 사용하는 근육입니다. 이러한 근육이 수축을 하면 근육 위를 덮고 있는 피부가 같이 쪼그라들면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표정주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표정주름은 피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억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보톡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톡스 시술이 필요한 것이겠죠. 또한 보톡스로 근육의 힘을 약화시키면 추가적인 주름이 생기는 것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치료적 목적뿐만 아니라 예방적 목적으로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 눈을 찡그리면서 발생하는 굵은 주름이 고민이시라면 반드시 보톡스 시술을 고려해 보세요. 그런데 보톡스는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까다로운 시술입니다. 사람마다 눈가 주름, 눈밑 주름이 생기는 위치와 정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획일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기보다는 개인차를 고려하여 보톡스의 용량과 부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잘못된 시술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데요. 눈매가 바뀌거나 표정을 지을 때 어색하거나 눈밑 지방이 더 돌출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시술자에게 시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을 찡그리게 하거나 웃음 짓게 하여 이 주름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한 상태에서 이 보톡스 시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눈 주변 피부 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술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어느 한 가지 시술만으로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개선 효과를 원한다면 여러 가지를 병합한 컨비네이션 시술 및 반복적이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겠죠. 다만 이 각각의 시술들이 가지는 고유한 장단점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특히 개개인별 이 노화 현상의 해부학적, 구조적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숙련된 시술자에게 시술받는 것이 시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정윤의 문정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